리플의 스테이블코인 RLUSD가 드디어 시가총액 9억 달러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RLUSD는 리플이 발행한 미국 달러 연동 스테이블코인인데요. 이름 그대로 1달러 가치에 맞춰서 움직이죠. 근데 이게 단순하게 또 하나의 스테이블코인이 아니라는 점이 중요한 거고, 리플은 이런 코인들을 단순 결제용으로 던져놓은 게 아니라 실제 금융 인프라의 중심으로 끌어올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UBRI라는 블록체인 대학 연구 지원 프로그램에 지급되는 150만 달러 이상이 모두 RLUSD로 지급이 됐어요. 즉 실제 사용 사례를 직접 만들어가는 거라는 거죠. 또 스탠다드 커스터디 CEO 제크 맥도날드 측에서는 10월달 RLUSD에 대한 독립 월간 검사를 완료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이 말만 규제 준수가 아니라 매달 검증을 받는 구조를 만든다라는 거고, 여기에 리플 프라임이라는 플랫폼까지도 추가가 되면서 RLUSD는 단순하게 거래소용 스테이블이 아니라 금융기관용 담보 자산으로 자리를 넓히고 있습니다. 이 브로커리지 히든로드 인수하면서 리플이 RLUSD를 기관 생태계로 확장할 수 있는 발판을 확보했죠. 이거는 곧 리플 스테이블코인 RLUSD가 은행 안의 스테이블코인 역할까지도 염두에 두고 있다는 뜻입니다. 때가 현재 RLUSD는 리플 레저랑 이더리움 두 네트워크에서 운영이 됩니다. 이런 구조들 덕분에 단일 블록체인에 묶이지 않고 확장성이 확보돼 있어요. 이 메사리 보고서에 따르면은 3분기 기준 RLUSD 시가총액은 7억 8천만 달러였고, 리플 레저 내부 유통량만 8,880만 달러로서 전분기 대비 34.7% 늘었습니다. 네트워크 안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스테이블코인으로 자리 잡은 셈이에요. 이게 단순하게 거래량이 많아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RLUSD가 리플 레저 위에서 결제 송금 인프라에 연결되기 시작했다는 신호인 거고, 레이얼이 RLUSD 결제 기능을 탑재한 것도 그 연장선입니다. 이제는 XRP가 RLUSD랑 함께 움직이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점에서 우리가 구분해야 될 포인트가 있습니다. 스테이블코인의 시가총액은 발행된 수량이고요. 실제 사용량은 결제랑 대출 같은 실제로 들고 있는 양입니다. RLUSD의 핵심은 후자 쪽이 움직이기 시작하였다는 데 있습니다. 리플이 직접 기관용 서비스랑 결제 네트워크를 깔고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이제 구조적으로 보겠습니다. 리플이 RLUSD를 통해서 노리는 건 명확해요. 스테이블코인을 XRP 생태계 중심으로 묶어가지고 디지털 달러 결제 인프라를 구축하는 겁니다. 이 규제 승인, 감시를 통한 투명성, 기관 네트워크 연결, 이 세 가지를 한꺼번에 가져가면서 리플은 단순한 송금 기업에서 금융 백엔드 플랫폼으로 진화하고 있는 거고, 스테이블코인 시장 전체를 보더라도 이거는 꽤 큰 변화의 신호입니다. 지금 시장의 주류는 테더랑 서클이죠. 하지만 둘 다 민간 신용에 의존한 구조이기 때문에 규제 이슈가 계속 따라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리플의 RLUSD는 규제 친화적인 모델로 출발을 했어요. 이 매달 감사를 받고 기관과 수탁하고 그리고 법적으로 보호받는 자산 구조, 이런 설계가 현재 미국 내부 제도권 금융이 받아들이기 쉬운 형태라는 거예요. 결국 스테이블코인의 경쟁은 단순한 거래량 싸움이 아니라 신뢰의 구조 싸움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RLUSD는 이 신뢰 싸움에서 제도권 편에 서서 XRP를 브릿지 자산으로 끌어올리는 연결고리 역할을 하고 있어요. XRP가 단순 코인이 아니라 결제망의 루트로 작동하게 되는 구조겠죠. 이 시가총액 9억 달러라는 숫자보다 중요한 건 방향성입니다. RLUSD가 커질수록 XRP의 결제 수요는 자연스럽게 늘어나는 거고, 그리고 그 결제 수요가 곧 시장의 체력으로 이어지겠죠. 가격은 숫자지만 역할은 구조입니다. 이 지금 리플이 바꾸려는 거는 숫자가 아니라 구조예요. 리플이 만든 RLUSD 확장은 곧 XRP의 제도권 진입 시나리오를 현실로 끌어올리는 과정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시장은 조용하지만 구조는 이미 움직이고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요즘 차트를 보면 알트코인 시장이 마치 숨을 멈춘 것처럼 보이죠. 도미넌스가 역대 최저치까지 떨어졌고 거래량은 거의 바닥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커뮤니티에는 알트는 끝났다라는 말이 돌고 있고요. 이 투자자들의 피로감은 극도로 쌓여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분위기가 또 낯설진 않아요. 오히려 모든 큰 상승장은 이런 조용한 시기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이런 흐름들이 단순 가격 하락이 아니라 시장 세력의 교체기에 가깝다라는 거고, 지금 시장을 움직이는 자금의 주체가 개인에서 기관으로 넘어가고 있기 때문이겠죠. 이 개인 투자자들은 믿음을 잃고 던지고 있고, 또 그 물량을 조용히 받아가는 쪽은 펀드랑 기관들입니다. 이 겉으로 침체 같지만 속에서는 구조가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최근 미국 연준의 통화정책 방향성도 이런 변화를 더 빠르게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QT, 즉 양적 긴축은 이제 사실상 종료 단계에 들어섰고요. 이 시장의 돈줄을 잠그던 정책이 끝나가고 있다는 뜻이죠. 남은 건 완화밖에 없습니다. 돈이 다시 풀리기 시작하면 그 유동성은 가장 먼저 비트코인으로 들어오고, 이어서 이더리움, 또 마지막엔 알트코인으로 흘러갑니다. 이건 지난 모든 사이클에서 반복이 됐던 순서예요. 이제 기술적으로도 신호가 보입니다. 알트 도미넌스 차트는 장기 하락 추세선의 하단에 닿아 있고요. 과거에도 이 지점은 거의 예외 없이 반등의 시작점이었죠. 특히 RSI 지표는 극단적인 저점을
찍고 있고 MVRV 비율 역시 마이너스 구간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건 시장이 과매도 상태에 있다는 의미인 거고 즉 더 이상 던질 사람이 없다라는 신호에 가깝겠죠. 하지만 이런 국면이 바로 어려운 이유이기도 해요. 이 숫자로만 보면 싸 보이지만 심리적으로 봤을 때 가장 버티기 힘든 구간이기도 합니다. 차트가 고요하지만 마음은 흔들립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타이밍보다 관점인 거고 이 시장은 언제나 소음을 잠재운 다음에 방향성을 바꿉니다. 눈에 띄는 뉴스가 없고 모두가 지쳐있을 때 그때부터 다음 파동이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그 구간의 가능성이 높다는 거. 이 기관들이 알트 자산을 편입하기 시작했고 주요 거래소의 알트코인 보유량은 오히려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반대로 고래 지갑 주소수는 증가하고 있죠. 자금이 조용히 이동 중이란 뜻인 거고 이런 구조적인 전환은 한순간에 드러나지 않습니다. 이 가격이 아닌 지갑의 이동에서 먼저 포착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제부터는 시장의 초점이 변화할 겁니다. 지난 1년 동안 비트코인과 ETF에 집중됐던 자금들이 유동성 확대랑 함께 점점 리스크 자산 쪽으로 옮겨가겠죠. 특히 스테이블코인 발행량이 늘어나고 글로벌 유동성 지표가 반등하기 시작하면 알트 시장은 가장 먼저 반응합니다. 리스크 온 모드가 다시 켜지는 순간이에요. 그렇다고 모든 알트가 같이 오르는 건 아니에요. 이 지금의 시장은 필터링을 거치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 실제 사용이 없는 프로젝트는 자연스럽게 도태가 되고요. 네트워크 트래픽과 파트너십이 있는 자산들이 그 중심에 서게 될 겁니다. 이전처럼 묻지마 상승이 아니라요. 구조적으로 살아남은 코인만 반등폭을 키우는 흐름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 이 조용한 구간이 지력에 느껴질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진짜 변화는 이런 정적 속에서만 만들어집니다. 가격이 아니라 신뢰의 이동이 일어나는 순간이죠. 이 지금 시장은 침묵은 끝이 아니라 숨고르기일 뿐이라는 거. 그래서 돈은 늘 가장 지루한 곳에서 방향을 바꿉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점 그 지루함이 한계점에 다다르고 있다는 거예요. 반면에 비트코인은 여전히 강한 이름값을 지니고 있지만 정작 그 블록체인은 너무 조용합니다. 온체인 데이터를 보면 지금 비트코인의 실제 활동량은 지난 몇 년 사이에 가장 낮은 수준이에요. 이 사람들이 예전처럼 개인 지갑으로 옮기지도 않고 거래소 안에서만 사고 파는 패턴들이 뚜렷해졌습니다. 이 가격은 움직이는데 정작 네트워크는 멈춰있는 듯한 분위기. 이건 단순하게 거래가 줄었다는 뜻이 아니라 시장의 중심축이 바뀌고 있다는 것들을 보여주는 신호겠죠. 스테이블코인 쪽으로 시선을 돌려보면 완전히 다른 세상이 펼쳐집니다. 테더나 서클 같은 이런 달러 기반 토큰들은 요즘 매일같이 사상 최고 거래량을 찍고 있고요. 트랜잭션 숫자도 활성 주소 숫자도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요. 온체인상에서 실제 돈이 오가는 것은 비트코인이 아니라 스테이블코인입니다. 이 지금 시장에 피가 돌고 있는 혈관은 디지털 달러 형태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조용하고 스테이블코인은 요란한 이 대비 자체가 이 안에서 시장 심리에 뚜렷한 방향 전환이 담겨 있다는 거고 이 사람들은 보통 변동성보다 대기 자금을 선택하고 있어요. 즉 언제든지 움직일 수 있는 현금을 손에 쥐면서 그 다음 패턴을 움직임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 또 처음은 아니에요. 과거 사이클 돌아보면 비슷한 패턴이 반복이 되어 왔습니다. 2018년 암호화폐 겨울이 깊어가던 시기에서도 비트코인의 온체인 활동은 거의 사라졌어요. 그때도 시장은 끝난 것처럼 보였죠. 하지만 그 조용함 속에서 스테이블코인의 발행량이 급격히 늘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유동성이 다시 암호화폐로 흘러들어가면서 2020년에서 21년 대규모 상승장의 씨앗이 되었었고요. 2020년 초 코로나 충격 당시에도 비슷했습니다. 비트코인 네트워크는 정지한 것처럼 조용했었지만 스테이블코인 거래량은 오히려 폭증했어요. 그리고 몇 달 후부터 시장은 그 유동성을 받아서 폭발적으로 상승을 했었죠. 지금 상황도 그 연장선 위에 놓여 있는 거고 조용함은 끝이 아니라 전환의 전조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려요. 그렇다면 구조적으로 왜 이런 일이 반복될까요? 비트코인은 공급이 한정된 자산입니다. 가격이 움직이지 않으면 거래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스테이블코인은 달러의 역할을 대신하면서 시장의 윤활유 역할을 합니다. 그 자체가 대기자금이자 잠재적인 매수 에너지인 거고 즉 비트코인 거래가 줄었다는 것은 수요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공급이 시장에 나오지 않고 있다는 의미일 수가 있겠습니다.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팔지 않고 지갑 속에 묶어두고 있는 상태. 그 와중에 거래소 안에서는 스테이블 코인이 점점 쌓여가죠. 이 돈이 어디로 향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다음 시장의 흐름이 결정이 되겠죠. 보통 이런 구간들이 길어질수록 그 이후의 움직임은 강력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이 시장 전체에 쌓인다. 그 유동성이 먼저 알트코인으로 흘러 들어갑니다. 이 가격이 상대적으로 낮고 빠르게 반응하기 때문이죠. 그 다음 단계에서 비트코인이 추세 이어받으면서 시장의 중심을 되찾는 패턴이 반복되어 왔었고 지금은 또 똑같은 그림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이 비트코인의 온체인 활동이 줄고 스테이블코인은 폭발하고 있어요. 이건 시장이 쉬고 있는 게 아니라 자금 준비 중이라는 뜻에 가깝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기서 가장 강조드리고 싶은 내용은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는 이런 시기를 두려워하시기보다 관찰하셔야 됩니다. 시장이 고요할 때 진짜 돈은 이미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모든 큰 상승장은 이렇게 늘 조용한 시기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유동성이 쌓이고 거래가 멈추고 이 투자자들이 흥미를 잃었을 때
그 순간부터 다음 이야기가 시작이 됐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시장의 침묵은 불안이 아니라 준비입니다. 비트코인의 온체인 정적과 스테이블코인의 유동성 폭발은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지만요. 그 끝은 한 곳으로 향한다는 거. 시장에 쌓이는 현금, 스테이블코인 형태의 대기 자금이 언젠가 방향성을 정하면 그때부터는 속도가 붙겠죠. 그 순서는 언제나 똑같았습니다. 먼저 알트였고 그리고 비트였어요. 지금은 조용한 시기가 맞아요. 하지만 이런 고요함이 오래 가진 않을 겁니다. 이 시장은 언제나 가장 조용할 때 가장 큰 소리로 준비하니까요. 리플 XRP랑 관련된 실시간 매수 매도 타점에 대해서 신사채널 차원에서 모니터링 중에 있고요. 이에 따른 단기 반등 타점에서 실시간 브리핑 도움 드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신사 채널을 구독해 주신 분들 중에서 실시간 커뮤니티방 입장을 원하시는 분들 현재 보이는 번호로 문자 신청 주시면 입장 도움 드리겠습니다. 요즘에 리플 왜 안 오르나요? 이런 질문 정말 많이 받고 있습니다. 호재도 많고 뉴스도 쏟아지는데 정작 가격은 꿈쩍도 안 하죠. 그런데 이런 시기일수록 시선을 조금 바꿔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장도 사람처럼 계절이 있기 때문에 봄이 오고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오면 결국에는 겨울이 오는 것처럼 지금은 그저 시장에 겨울이 찾아온 것뿐입니다. 리플이 조용하다라고 해서 시장이 끝난 게 아니라는 거. 겨울은 언제나 봄을 준비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 시기에 흘러가는 거 지켜보시면서 체력을 회복했던 사람만이 그 다음 계절이 왔을 때 진짜 기회를 잡으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버티는 사람이 결국에 이기는 구간이라는 거예요. 하락장이 길어질수록 마음이 지쳐요. 하루에도 몇 번씩 차트 켜고 언제 오르나 이제 끝난 건가 이런 생각만 하게 되시죠. 근데 그럴수록 감정이 흔들리고 중요한 순간에 냉정함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매수 타이밍은 놓치고 대응은 늦어진다는 거. 이 시장은 우리 마음을 기다려주지 않아요. 그저 자기 리듬대로 움직일 뿐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왜 안 오르냐가 아니라 지금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 이 하락장에서 불안 대신에 준비를 또 공포 대신에 관찰을 해야 되는 거고 그래야지만 다음 상승이 왔을 때 흔들리지 않고 기회를 자기 손으로 잡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 시장이 늘 같은 패턴으로 움직이죠. 조급한 사람의 돈이 참을성 있는 사람에게 흘러가는 구조예요. 이 말이 조금 차갑게 들리실 수 있겠지만 진짜 살아남는 사람은 시장을 이기려는 사람이 아니라 시장의 리듬에 맞춰가는 사람입니다. 이 지금이 바로 그 연습의 시기인 거고 버텨내고 배우고 준비하는 사람 그 사람이 결국에 다음 봄에 웃게 될 사람입니다. 지금 시점 코인 시장 흐름을 정확하게 정의 드리자면요. 비트코인을 보시면 정답이 나옵니다. 차트 볼게요. 빗각 아래에서 힘이 없이 그냥 바닥만 지켜주고 있는 상황이죠. 신규 매수세가 없이 그냥 바닥에서 개인들 물량을 기관이랑 골들이 뺏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리플 XRP도 마찬가지예요. 상승할 듯 말 듯 하면서 추가 상승 없이 단순하게 3,900원 선, 4,800원 선 이 박스권 안에서 가격이 등락폭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 신사 채널 차원에서 이런 것들 간파하고 있었고 지난 3,850원 선에서 저점에서 물량 추가 매수했었죠. 추가 비중 늘려놓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리플 전용 커뮤니티 통해 가지고 1차 신규 분할 매도 타점까지도 미리 공지 들어놓은 상황입니다. 종합적으로 봤을 때 지금 시장은 비트코인 상승보다는 바닥을 다져주면서 개인들 물량을 뺏어가는 모습이고요. 또 단기 수익에 목이 마른 개인들이 비트코인을 매도하고 알트코인 단타 장세가 시작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지금 보시는 차트는 비트코인 도미넌스 지표인데요. 전체 암호화폐 시장 대비했을 때 비트코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들고 있다는 거. 이게 차트로 바로 보이실 겁니다. 반대로 알트코인 도미넌스 차트는 어떻죠? 바닥을 다지고 이제서야 비중이 커지는 모습이죠. 그렇다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지금부터는 비트코인에 대한 개인들의 물량을 세력들이 가져가기 위해서 본격적인 알트 장세가 나올 거라는 거고 개인들이 비트코인을 팔고 알트를 사게끔 장세가 연출되고 나서 알트들이 고점까지 상승하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비트코인이 상승하기 시작할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이런 시장 흐름들 미리 간파를 했기 때문에 신사 채널에서 운영하고 있는 단기 타점방 통해서 여러 가지 알트코인들로 수익을 내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지금 시장에서 주목하셔야 되는 거는 이더리움이 꺾였다라고는 하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강력한 거는 이더리움 계열의 알트코인들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레이어2 관련된 테마, 여기에서 이더리움 확장성 테마까지도 겹쳐 있거나 아니면 디파이라거나 합성자산과 안정성과 관련된 테마들 그리고 앞으로 스테이블코인이 뜰 거기 때문에 여기랑 관련된 테마의 코인들 위주로 현재 시세가 단기적으로 크게 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다만 여기서 주의하셔야 되는 게 반드시 매도 타점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지금 시장 자체가 40%, 50%, 100%, 200% 이렇게 크게 상승하는 대불장은 아니죠. 짧게 단타로 치고 빠지시면서 그래도 5%, 또 많게는 10% 정도 이렇게 수익 내고 바로바로 매도하셔야지 그 다음 종목 준비가 가능하기 때문에 미리 매도 타점 정해두시고 목표가에 걸어놓고 주무시면은 잠을 자고 일어났는데 수익이 나 있고요. 계좌 잔고가 올라가는 경험들 하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참고하셔야 되는 점은요. 내가 걸어둔 매도 타점
타점이 체결됐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시장이 상승했으니까 체결됐다는 뜻인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의 후속 판단 자체가 상당히 중요한데 여기서 후속 테마코인을 다시 매수를 할 건지 아니면은 현금 비중을 보유할지 이 부분을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시장이 추가 상승이 예상된다면은 당연히 후속 매수 타점으로서 바로 진입하셔도 되겠죠. 하지만 저희 신사채널에서는 그러지 않습니다. 무조건 시장을 냉정하게 바라보면서 진입을 하게 되기 때문에 종목 한 개 수익 실현됐다라고 해서 매번 똑같이 후속 타점 종목 드리는 게 아니라 시장이 오히려 꺾인다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대로 그냥 현금 비중 보유하시도록 하시면서요. 시장이 다시 눌렸고 다시 충분히 하락했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저점에서 다시 매수 타점 드리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안 봐도 될 손실을 굳이 보실 필요가 없고 그냥 현금 들고 있으면서 기다리기만 하면은 오히려 더 수익이 난다라는 거고 상승 시작하기 전에 매수하면서 또 하락장 나오기 전에 매도할 수 있도록 실시간 정보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현재 보시는 번호로서 문자 신청 주시면은 입장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안내해드리고 있는 코인 신사 채널 멤버십 전용방에 대해서 짧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중요한 이슈, 그리고 브리핑이나 시장의 흐름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 내용 설명과 함께 차트상의 기술적 분석, 온체인 지표와 투자 심리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안내 도움 드리고 있고 가장 중요한 투자 심리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포트폴리오의 구성에 대한 노하우, 투자 심리 컨트롤에 대한 내용도 같이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코인 신사 스터디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께서는 아래 번호 혹은 신청 링크 통해서 남겨주시면 제가 연락드리고 있고 안내 설명과 함께 신사 채널 리플 전용 멤버십 방에도 입장 안내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코인 신사 채널은요 단순한 투자 채널이 아닙니다. 때로는 아들처럼, 때로는 형이나 오빠처럼, 또 때로는 냉정한 전문가로서 그렇게 곁에 있고 싶습니다. 누군가의 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괜찮아요. 아직 기회 있어요. 또 누군가의 심리 트레이너는 이렇게 말을 하죠. 지금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이런 타이밍엔 반드시 버티셔야 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악재가 시작됐기 때문에 지금은 비중 조절할 타이밍입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또 누군가의 전문가로서 이 구간은 분명히 좋은 타점이 될 것입니다. 이런 말씀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렇게 저는 매 순간마다 시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시장이라는 건 늘 변화를 하고요. 감정은 그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흔들릴 겁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우리 코인신사 채널은 밤새 차트 지켜보면서 누군가의 불안이 덜어지기를 또 누군가의 손실이 멈추길 바라면서 그 마음을 담아서 한 줄 한 줄 브리핑을 시작합니다. 이 투자라는 건 숫자 싸움이 아니라요. 마음 싸움이고 그 심리가 전부인 영역입니다. 이 시장에서 끝까지 버틸 수 있는 힘 그거는 정보보다 함께 가는 사람에게서 나와요. 우리 구독자분들이요. 절대로 혼자가 아니라는 거를 이 목소리로서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도 우리 구독자분들 곁에서 가족처럼 함께 걷는 동반자 코인신사 채널이었습니다.